안녕하십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는 조규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활용해 다양한 활용을 살펴보는 거고, 클래스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클래스란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하나의 틀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냅니다. 즉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속을 하고 클래스의 확장적인 기능, 오버로딩이나 확장 중에 오버로딩,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클래스란 게 무엇이냐입니다. 클래스는 현실 세계의 물건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물건은 영어로 오브젝트겠죠. 자, 현실 세계의 물건들은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물주가 돼서 이런 물질을, 즉 물건,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동차는 SUV 같은 차들도 있고, SUV 안 같네요. 트럭 같은 차들도 있고, 세단도 있습니다. 스포츠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 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기능만 빼내야 돼요. 즉, 일반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상황을 선택해서 실어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4명 타고 타이어는 4개고 그리고 런이라는 기능과 스탑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클래스 틀 생성입니다. 클래스 생성이에요. 이 만들어진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C1은 카라고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할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자, 틀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소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소스는 틀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공장에서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틀이 세겠죠. 찍어내는 겁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또 해서 추가를 하기 위해서 이건 속성이라 부르고, 이들은 함수들은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클래스 틀을 생성해 볼게요. 클래스 카 하고 콜론을 붙이고 밑에 속성 값을 적어 주시면 돼요. 맨4 타이어 4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df run 안에 반드시 셀프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절대적입니다. 셀프라고 적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기능을 패스라고 하시면 그냥 통과입니다. 패스라고 해서 기능을 만들어 주면 되고, 기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 안에. 그 다음에 df stop 셀프 기능을 만들어서 안에 소스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틀 생성, 즉 클래스 이용해서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겠다. 카 하면 자동차 한 대 만들어지고, C2는 카 차가 2대 만들었습니다. C3는 카 이러면 자동차 3대를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배울 게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에 디폴트 매개 변수에 대해서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앞에 거 소스를 그대로 써서 클래스 카 하고 맨이라는 변수 하나만 쓸게요. 맨4 그 다음에 df
run이라는 함수 하나만 만들어서 좀 쓰겠습니다. print run 하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동차 C1 카, C2 카, 자동차 두 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추가사항이 생기냐면 자동차를 만들 때 man이라는 변수는 정해집니다. 무조건 4로 되죠. 하지만 자동차를 만들 때 4인용 차인지 6인용 차인지 구분해서 생성하고 싶습니다. 자, 구분하고 난 뒤에 C1man은 6 이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만든 다음 과정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과정 자동차를 만든과 동시에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뭘 추가하냐면 요 사이에 똑같이 생성자라는 거 하나 추가를 하시면 돼요. df 생성자가 언더바 2개 이니셜 생성자 2개 셀프 라고 하시면 이게 바로 생성자라는 겁니다. 생성자는 여기에 클래스를 명시해서 객체를 만들어냈죠. 클래스라면 똑같은 요 클래스를 만든 요 작업 때 무조건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메모리가 다 사라지겠고 당연히 오브젝트도 사라지겠죠. 그때 돌아가는 함수를 우리가 소멸자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del 셀프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6이라고 넣으면 6인용 자동차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df initial self 값을 하나 전달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언더바 main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이맨과 이맨을 구분하기 위해서 언더바를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전달받은 값이 뭡니까? 자, 공간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적을게요. 죄송합니다.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df 자, 구분 좀 할게요. initial self 언더바 man 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됩니까? 전달받은 6값을 man에 집어넣고 우리 원래 있는 클래스 안에 있는 속성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값이 안 날아오는 경우도 있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뭐 써야 됩니까? 바로 앞에 배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쓰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4라고 입력할게요. 그러면 값이 넘어오면 넘어온 값, 안 넘어오면 4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속성은 반드시 self.man이라고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뭘 넣으시면 됩니까? 언더바 man 전달받은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두 개를 이제 나중에 출력해 보시면 c1.man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 c2.man은 6이 됩니다. 4인승, 6인승을 생성함과 동시에 결정을 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제는 클래스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쉽게 제만의 비유로 한다면 부모의 돈도 내 돈.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내 돈도 내 돈. 의미가 마음에 안 들지만 쩝입니다. 하여튼 요 부모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생각을 딱 담으시면 상속의 모든 걸 표현합니다. 자, 이제 상속을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T1 안에 뭐 i가 있고 i가 뭐 1이라고 정하고 함수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T2라는 클래스가 T1에 있는 여기 있는 걸 상속받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 갈로를 쓰고 부모 생성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j는 2라고 하고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함수 정의한 겁니다. 여기는 함수 정의를 테스트 셀프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함수 이름이 같죠? 요거는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부모 클래스 이거를 우리가 T1을 우리가 보통 부모 클래스라고 부르고 상속을 받는 걸 자식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객체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C1 T1으로 만들고 C2는 T2로 만들었습니다. C1은 쓸 수 있는 게 I 테스트 쓸 수 있고 C2는 J와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1번, 2번 테스트 가릴게요. 1번, 2번 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라이딩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C1과 C2는 내용물이 조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할 때 깜빡했지만 C2는 J도 가지고 I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T2는 T1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T1에 있는 것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 2에서 이제 클래스 2에서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니셜 셀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ij 값을 정해주기 위해서 t1과 t2에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니까 4와 5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i 값과 j 값을 정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언더바 i 언더바 j 한 줄인데 좀 미안합니다. 뒤에 공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ij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 기본적으로 2 값을 줘서 디폴트 매기 변수를 줘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셀프 상속을 받았기 때는 언더바 i를 주고 셀프 j는 언더바 j를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부모 클래스도 생성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값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는 definition initial self 언더바 i 언더바 i 값을 주고 디폴트 생성자 1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f i는 언더바 i 똑같은 구문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권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부모 클래스를 지칭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값을 하나만 변경시켰지만 부모 클래스는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생성자에서는.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올바르게 불러내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슈퍼가 뭐냐면 부모 클래스라고 말합니다. 부모 클래스의 이니셜을 부모 클래스의 이니셜을 돌려 달라. 그리고 값은 뭘 줄 거냐? 언더바 i를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모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못 돌려주는 경우나 뭐 이상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 생성자에서는 이 루틴을 집어넣어 주신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호출이기 때문에 셀프라고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를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은 슈퍼 여기가 자식 클래스 명 하고 셀프라고 하시고 뒤에 이런 것처럼 호출하고 싶은 메서드나 속성을 적어 주시면 되기는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방법도 많이 쓰니까 이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상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고 실습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 이름이 같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것은 연산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연산자 오버로딩은 어떤 거냐면, 쉽게 소수적인 측면을 좀 더 잡겠지만, 쉽게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더하기라는 기능 두 가지겠습니다. 이거는 수 4 더하기 5, C1 더하기 C2라는 기능이 객체 더하기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C1과 C2는 뭘 더하는 겁니까? I값, J값?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이 기능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근데 더하기 연산자가 기능이 몇 개가 됐습니까? 로딩은 되었습니다. 기능이. 하지만 두 개는 오버됐습니다. 즉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버라이딩은 어떤 거냐 하면 부모 클래스, 자 한번 볼게요. 클래스 T1 클래스 T1이 있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테스트 셀프 만들고 안에 지정된 돌아가는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자, 클래스 T2, T1으로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df 테스트 셀프라는 또 기능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는 1번 기능, 요거는 2번 기능이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해서 C2를 만들고 T2 클래스를 이용해서 C2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C1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혹시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 C1점 테스트는 누구를 돌립니까? 1번 내용입니다. C2 테스트는 누굽니까? 2번 내용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테스트라는 함수가 두 개 있습니다. 우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게 올라오겠죠. 인식하러. 하지만, 자식 클래스가 올라오면서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위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즉, 부모 자식에 있는 테스트가 함수가 올라오는 구역, 즉 C2 같은 경우에서는 부모 클래스 테스트를 안 보이게 막습니다. 그래서 올라타가지고 위에 있는 녀석만 돌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위에 올라탔다고 위 오버라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잘못된 기능이라보다는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도 잘 돌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C2가 테스트라는 함수를 메서드로 돌리지만 T1에 있는 이 기능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괜찮은 방법이 df 테스트 셀프를 하시고 방금 배운 슈퍼 테스트를 한번 호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T2에 있는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C2는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를 하면 2번 내용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1번 내용도 돌리고 2번 내용도 돌립니다. 즉, 이 녀석이 1번 내용 돌려주고 이 녀석이 2번 내용을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쓰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야 되는데 공간 문제 때문에 그 다음 장으로 좀 넘길게요. 아까 앞에서 못한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C 하나 만들었습니다. C 하나 만들고 I 값을 집어넣고 4로고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C1은 C 클래스로 하나 만들고 C2는 맨 C 클래스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함수고 속성만 I 값이 4인 놈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기능을 확장해서 C1 더하기 C2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기능을 추가를 하셔야 돼요. 즉, 더하기 연산이 뭡니까? 일반적인 더하기 연산이 있고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안에서 어떻게
더하기를 하라는 룰은 정해 주셔야 됩니다. I 값 있고 J 값 있을 수도 있는데 둘 I 값을 더할지 J 값을 더할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더하기 기능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기능 여러분들이 만드실 기능이죠. 두 개가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오버로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원래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뭐 복잡하게 만드는 구문들이 있었지만 파이썬에서는 미리 add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요것들은 자료를 하나 제가 추가를 하거나 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자료 찾아보시면 잘 나옵니다. 하다 프로그램 작성하다가 클래스 뒤에 언더바 두 개를 치시고 탭을 치시면 add를 비롯해요 수십 가지가 뜰 겁니다. 이것들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우선은 add라는 기능 하나만 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이 클래스 안에 무슨 기능을 추가해야 됩니까? 더하기의 기능의 확장을 추가적인 기능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df 언더바 add 언더바 그 다음에 self other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self는 C1이 되고 other가 C2가 됩니다. 자, 그래서 self i는 뭡니까? 내 원래 값 self.i 더하기 other C2겠죠. other에 있는 i 값을 더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처리를 많이 하는데 1이 되면 C1 더하기 C2가 어떤 뜻이 되냐면 C1은 C1 더하기 C2가 됩니다. 즉 C1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C1 i는 4였습니다. C2의 i 값도 4였습니다. 두 개를 더했을 때 왜 C1 값이 C1의 i가 8이 돼야 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즉 저희 생각은 C3는 C1 더하기 C2를 했을 때 C1 새로운 객체를 만들고 이 녀석 값들은 계속 4로 유지되고 이 녀석만 8로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inition 하겠다. add definition self other 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템프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temp.i는 self i 더하기 뒤에 있는 C2의 값인 other i 값을 더하시면 되고,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기능이 좀 더 있다면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return 템프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해진 i 값이 존재하는 템프가 C3에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는 C1 따로, C2 따로, C3에 따로 있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목적했던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거로 하시는 게 권장을 드리고 밑에 거로 하지 않으면 위에 것처럼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내가 원래 필요했다면 위에 걸로 만드셔도 되고, 나는 별개로 돼서 별개 하나를 만들고 싶다면 밑에 방식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살펴보는 게 add 말고 다른 게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 작성하시면서 언더바 클래스 뒤에 언더바 두 개 쳐서 쭉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한 만큼 클래스 카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에는 맨도 있고 메인은 4명이라고 하고 타이어도 있고 타이어도 4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순수한 기능인 달린다. 그 다음에 run이라고 출력을 하고요. df stop 자동차가 멈춘다. print stop 기초적인 거니까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칼을 만드는데 칼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칼을 만들기 위해서 C1 카라고 하나 만들고 C2 카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 프린트 C1의 man, C2의 man 출력하고 C1의 run, C2의 run 수행해서 기능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부 다 44 run은 돌아갔습니다. 즉 C1이라는 카의 객체와 C2라는 카의 객체가 만들어지며 두 개는 별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C1의 man은 6으로 바꾸고 C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C1의 man, C2의 man. 자, 결과값이 이제 C1의 man은 6이 나오면 되겠죠. 자, C1의 man은 6이 되고 C2의 man은 4. 즉, 두 개가 별개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에도 보다시피 변수와 속성이라고 부르고 이게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 C1과 C2에는 속성도 들어가 있고 메서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독립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값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클래스는 이론에서 다시 한번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브젝트가 속성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즉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실 세계에서 매우 복잡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켜서 필요한 속성, 필요한 기능, 즉 메서드만 불러와서 클래스로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새로운 소스에서 우리가 생성자, 소멸자, 디폴트 매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맨 카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맨이라는 거 하나만 만들게요. 맨 4 df run 아이고 df run 하나만 만들고 그 다음에 print ru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C1 자동차를 만듭니다. 카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2도 만들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적인 사항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면 무조건 print C2.man, C1.man, C2.man을 하면 무조건 4명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man을 6명 수정해 뒀어요. 이게 아니라 자동차는 처음부터 만든과 동시에 4인용인지 6인용인지 결정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질 때 브루스, 즉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은 다른 랭귀지에서는 조금 뭐 클래스명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런 룰이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아예 함수로 제공을 합니다. 이니셜이라는 함수입니다. 이니셜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면 보겠습니다. print init 이니셜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객체가 소멸할 때 돌아가는 함수를 우리가 소멸자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print del 하고 돌려볼게요. 잘못 돌렸습니다. 이제 2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돌리면 자, 처음에 이니셜이 두 번 들어갑니다. 왜? C1 생성자, C2 생성자 두 개 들어가고 출력하면 44가 됐죠. 프로그램이 종료하면서 오브젝트로 소멸되기 때문에 delete 두 번 출력돼요. 자, 생성자는 뭡니까? 생성자는 객체를 만들 때 자동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객체가 사라질 때 자동 수행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바꿔서 자, 자동차를 생성함 동시에 4인용인지 6인용인지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들면 4인용이 되고 우리가 6이라는 숫자를 주면 6인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니셜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함수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변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언더바 main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main과 이맨은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앞에 언더바를 붙였습니다. 구분을 명확하게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지역 변수고 전역 변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언더바를 줘서 구분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값을 주면 쓰고 안 주면 4 디폴트 매개 변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는 지울게요. 이제 어떻게 하냐, 셀프 main이라고 반드시 클래스 안에서 속성을 부를 때는 셀프 main이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역 변수 같은 다른 변수로 인식할 수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셀프 m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넣으면 됩니까? main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생성하고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C2는 6인용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도 돌아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배운 거는 생성자, 소멸자, 그 다음에 디폴트 매개 변수는 앞에서 배운 걸 다시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이 생성자, 소멸자, 생성자에서는 디폴트 생성자 같은 걸 이용해서 값을 처음과 동시에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들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 10.03에 대해서 만들어서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서 상속을 해보겠습니다. CO 클래스문 i는 4 그리고 간단하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is CO print CO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CO2로 만들고, 자, 괄호 안에 부모 클래스를 적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주요 개념은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라는 생각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그렇네요. 그런데 하지만 그 특성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C1, CO5를 하나 만들고 C2는 CO2를 이용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상속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프린트 dir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C1 print dir C2 가시면 돌려볼게요. run 샘플 03 돌려보면 같은 클래스에서 만든 똑같은 속성을 다 가지지만 제일 끝에 한번 봅시다. C1은 CO라는 클래스로 만들기 때문에 ISO 요거 두 개밖에 못 키우면 되고,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는 CO2 클래스는 상속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에 있는 속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모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면 아버지 것도 받고 자기 것은 자기가 되는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확인을 했고 실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print c1.i c2.i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c1.i, c1.i, c2, c1.i, c2.i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될까요? print c1.j, c2.j.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하면 에러 납니다. 왜? c1은 아버지입니다. 즉 j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자식은
j를 가지고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속에는 아버지의 특성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 거에 생성자를 하나 만듭니다. 자, 아버지 것도 생성을 해서 쓰면 좋잖아요. i는 기본값 4. 만약에 전달을 받으면 self i는 언더바 i를 받아가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 클래스도 이를 만들기 위해서 df 하고 여기에 방법을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i도 컨트롤 할 거냐 말 거냐. 자, i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볼게요. 언더바 i는 4, 언더바 j는 8이라고 하고 self.i는 언더바 i 그 다음에 self.j는 언더바 j로 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별무리 없이 4가 찍힙니다. C2도 i가 4고 C1도 4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소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똑같은 중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굳이 여기를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C1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성자에서 내가 9를 줘서 i 값을 정할 수 있지만 C2 같은 경우에 이걸 하나만 주면 문제가 되겠죠. J밖에 값을 못 줍니다. 그래서 9하고 11과 21을 준다면 어쩔 수 없이 두 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굳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안 넣어줘도 좋습니다. 근데 순서대로 바꿔서 하는 좋은 방법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집어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슈퍼를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슈퍼를 쓰면 누구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셀프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언더바 i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슈퍼가 누굽니까? 부모 생성자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그러면 값이 정상적으로 9, 11이 찍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 생성자도 무조건 돌아갑니다. 똑같은 루틴을 넣지 말고 루틴이 여기선 짧아서 그렇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슈퍼라는 거를 사용해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셀프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호출입니다.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호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슈퍼.initial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자식 클래스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셀프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습상으로는 이렇게만 하고 실제 그렇게 써주는 게 좋기도 합니다. 써보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자식 클래스와 뭡니까? 부모 클래스를 명확하게 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슈퍼가 쓸데가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연산자 오버라이딩 같은 데서 슈퍼를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파트인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1204 그래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T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제 i 값을 하나 5를 집어넣고
함수를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print t라고 명확하게 기술을 할게요. 자, 그리고 클래스가 있고 t2를 하고 부모 생성자를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j 값이 여기서는 i 값 그대로 받으면 되니까 바로 df 테스트 셀프를 하시고 print t2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print t2로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아시면 좋은 게 t1은 t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t2는 t2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print t1.i t2.i를 하시면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정한 값 5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t3는 t1 더하기 t2로 만들고 싶습니다. 요 방법가 있고 t1 더하기 t2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의 방식보다는 밑의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 돌아갈까요? 자, 그래서 print t1의 i 값을 출력해 보세요. 더해졌는지. 하지만 에러가 납니다. 이 더하기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는 t1과 t2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해서 연산자 기능을 확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장한 거는 add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add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스 곱하기도 있고 모드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add 사용 방법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하고 그럼 마음 됩니까? self.i는 본래 값인 self 뭐하면 됩니까? .i 더하기 other 다른 녀석의 i가 됩니다. 그럼 이게 t2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t1의 i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t1의 i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장이 되었죠. 즉 값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보다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있습니다. 두 개를 더했는데 왜 t1이 값이 바뀌는지. 보통 일반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많이 수업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아니라 t3는 t1 더하기 t2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5가 앞에 4가 9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식을 t3는 새롭게 만든 t3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떤 게 되냐면 여기서 ttem프라고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템프는 t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템프를 하나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셀프 i가 아니라 셀프에 들어가고 temp.i에 값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뭐 하시면 됩니까? return temp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속 문제 때문에 약간의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면 add를
T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T2에 대한 속성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칸이 좀 이렇게 좀 올릴게요. 자, 이제는 T3가 10이 됐죠. 자, 임시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하고 그 녀석을 리턴하면 T3에 여기서 만든 템프라는 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셔야 될 값이 진짜 그러면 T1의 I 값하고 T2의 I 값이 변경이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T1의 I고 T2는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선자 오버로딩은 이 방법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라는 함수를 볼게요. 자, 연산자 오버로딩 설명은 되었으니까 모든 함수를 모든 소스를 다 주는 거죠. 일부분을 지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T1의 테스트, T2의 테스트를 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2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T2는 아버지의 테스트도 받고 자기의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테스트 위에 자식의 테스트라는 메서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의 테스트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라고 이름은 같지만 자식의 테스트는 부모 테스트의 기능도 수행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도 수행하고 싶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오버라이딩 때문에 올라타더라도 부모 클래스로 돌려주고 싶은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오버라이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앞에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확실히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슈퍼라는 걸 활용하면 어떨까요? 슈퍼 활용하겠다. 누구로 돌릴래? 테스트. 누굽니까? 부모의 테스트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T1의 테스트가 T가 출력되고 자식의 테스트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 테스트도 돌려주고 자기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일반적인 자동차 있고 세단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둘 다 런을 하시면 달리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세단에는 또 다른 기능이 더 있다고 가정할게요. 편안함이나 안정성 이런 게 더 있다고 가정하면 런이라는 그 함수 메서드 안에 새로운 기능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런도 상속은 받습니다. 왜? 런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같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슈퍼 런을 하거나 테스트를 하셔서 아버지의 기능도 가져오고 자기 기능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오버라이딩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